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노미나입니다. 좋은 자리에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딥러닝을 이용한 오션 마이크로바이옴에서의 구성과 펑션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어떻게 어플라이를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한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배양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전물질과 생명체에서 있는 유전물질과 그래서 비록되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생명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체가 내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떤 환경에서 기능을 하는지를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환경에서 유전 물질을 데이터화했을 때 맨 처음에는 이런 유전 물질들을 다 복구를 시켜서 원래의 생명체로 복구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조각조각 난 시퀀싱 정보들을 복구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복구시키는 것을 주로 하지 않고 이 조각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이 환경의 특성, 기능이라든지 구성 등을 복구하는 그런 연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에 굉장히 많이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사실 가장 먼저 대규모 연구가 시작된 것은 오션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에 이 컨소시움을 통해서 GOS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2020년이 지난 시점까지 굉장히 다양한 빅 컨소시움의 마이크로바이옴,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특히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해안과의 육지와의 관계와 그 깊이에서 나오는 기능의 차이, 구성의 차이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분포의 이 프로테오박테리아, 특히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각 특정 미생물에서의 어떤 기능, 특히 에너지 프로덕션에 관계되는 이런 기능들을 기존의 마이크로브, 각 개인의 마이크로브에서 리프로덕션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현재는 전체 환경에서 어떤 펑션이 인핸스되어 있는지를 보는 이런 과정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한국 해안에서 연구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닷물과 세디먼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씨플로어 세디먼트, 바다 깊숙이 있는 퇴적물 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능의 차이를 명확히 보실 수 있고, 이 기능의 패스웨이를 통해서 각각의 엔자임들이 어떤 식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이, 특히 오션 마이크로바이옴, 머린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원헬스 중심의 그 연구 방향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전파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전파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인바이러먼트와 인바이러먼트에서 생산하는 각종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다이렉트하게 휴먼과 컨택함으로써 내성 유전자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2050년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전파가 사망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데이터의 생산을 통해서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AI 모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어떤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에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 세 분께서 2015년에 이 리뷰 페이퍼를 통해서 이 딥러닝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콕 찍어서 이 드럭 디스커버리와 지노믹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 드럭 주제가 되는 케미컬 컴파운드와 지노믹스의 DNA 유전체 시퀀스의 데이터의 크기가 지금 바이오메디칼 분야에서 가장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기존에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이용했다면 지금은 그들 데이터에 조금 더 제너럴한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솔루션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에 있는 약물과 사람의 반응은 특히 유전체에서 기인되는 여러 가지 생명 작용에서와의 반응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유전체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이런 포커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룰 베이스의 모델이었다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랭귀지 모델에서 현재는 신경망 구조를 이용한 대용량 변수를 가지고 있는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랭귀지 모델이 저희 바이올로지컬 시퀀스에도 아주 최적화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랭귀지 모델의 이러한 센텐스라든지 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노믹 데이터에서 지놈과 아미노에시드라든지 뉴클레오타이드의 유닛,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모티브, 그들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이 코이볼루션의 이런 메커니즘들이 그대로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가장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알파폴드에서도 이런 서로 떨어진 관계에서의 그 아미노에시드의 관계를 코이볼루션이라는 바이올로지컬한 메커니즘을 이 모델이 획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랭귀지 모델이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러닝이 아니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전반적인 제너럴한 피처를 잘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옆으로 돌린 이미지가 90도로 돌려졌다는 것을 맞추는 이런 태스크를 통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랭귀지에서는 이런 어떤 센텐스에서의 월드를 하나 매스킹함으로써 이 매스킹된 것들을 맞히는 과정을 통해서 태스크를 만들어서 학습을 함으로써 이 센텐스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전체 데이터에서도 이 랭귀지 모델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시는 것처럼 특정 유전체 조각을 매스킹을 하고 이것들을 맞히는 이런 태스크를 통해서 이 유전체가 가지는 DNA가 가지는 특성들을 이 모델의 변수 파라미터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조각들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DNA 조각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펑셔널리 어떤 이볼루셔너리 컨저베이션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델의 학습을 통해서 파라미터 변수로 저장이 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텍소노미 프로파일링의 문제라든지 펑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텍소노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환경에서 이런 시퀀스 조각을 얻어낸 걸 가지고 저희가 이런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시퀀스를 가지고 결국은 이 시퀀스 조각이 어떤 생물체, 어떤 텍사에서 나오는 건지, 어떤 박테리아, 어떤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알아맞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디시전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거에 가장 주는 큰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이런 바이올로지컬 시퀀스를 호몰로지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에서 많이 획득을 했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가까운 유사성을 가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만 가질 수 있는데요. 프로틴이든 아니면 텍사든 이런 러닝 모델을 통해서는 전체의 어떤 피처를 획득을 함으로써 좀 더 리모틀리 호몰로거스한 펑션이라든지 텍사에 대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리콜 레이트에서 저희가 만든 이런 것들은 한 74% 정도의 리콜 레이트를 가지는데 기존의 호몰로지 기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약 20%의 그런 예측률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제너럴라이즈된 어떤 프리딕션을 하는데 이 빅데이터 기반의 모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지 않은 이 데이터 포인트가 그 각각의 리드인데요. 이 리드들이 이렇게 어떤 서로 상호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4개를 가지고 학습한 상태에서 새로운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들을 가지고 봤을 때 얘가 정확하게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학습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펑션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호작용을 잘 학습을 해서 기존의 호몰로지에서는 30% 40% 정도가 되는 이런 프로틴의 호몰로지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시밀러리티가 30% 40%가 되지만은 실제가 아닌 폴스 파지티브의 생산율이 많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한 것들을 보시면은 훨씬 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상호관계를 잘 나타내는 컨볼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어텐션 기반의 서로 시퀀스를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펑션의 그런 컨저베이션이라든지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잘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의 개발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럭처가 이렇게 다른 구조를 가지는 것들이 기존의 피처를 가지고는 이런 정도였다면 저희가 이런 컨볼루션이나 어텐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그들 피처들이 나타내는 것들은 스트럭처가 비슷한 것끼리 굉장히 비슷한 벡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잘 만들어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놈에 있는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학습한 예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안티바이오틱 리지스턴스인데요. 안티바이오틱 리지스턴스 진들은 이렇게 진과 더불어서 주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같이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진들의 구조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여기서 생산된 리드를 가지고 매핑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샘플에 진짜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우리가 타겟하는 그런 항생제 내성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게 샘플에서 이렇게 유전체에서 떨어진 위치에서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다른 진들이 들어간 위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샘플에서 리드를 해서 타겟에 했을 때는 현재 굉장히 매핑이 잘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모델링을 한 결과 저희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게 지금 false positive인데요. false positive를 기존의 툴들, 호몰로지 기반한 툴들은 잘 맞출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다면은 이런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제너럴한 피처와 스페시픽한 피처를 잘 이해한 것들은 굉장히 예측력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딥러닝에 대해서 딥러닝이 유전체 데이터,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한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딥러닝이 어떤 그 데이터의 멀티플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리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지노믹이라든지 아니면 케미칼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력이 높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의 제너럴리제이션과 스페셜리제이션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과 태스크 스페시픽한 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의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런 지놈의 시퀀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놈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연구들은 현재 저희 학교의 인공지능대학원 연구사업과 또 해수부에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